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4월 3일 실시한 오늘 실시했죠. 소방관계법규 공개 채용시험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간쯤이면 이렇게 가답안이 나왔어요. 가답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시험에 전년도 시험에서도 약간 에러적인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 두 문항 정도가 약간 좀 문제 제기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간에 준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짤막짤막하고 그 한 두 문항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왜 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 나왔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3번을 보니까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 비용 지급은 시도지사가 비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고. 2번 소방기본법상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문제화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 2번에 보시면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그것과는 관계가 없죠. 나머지 뭐 상황관리라든가 현장 지휘라든가 조정 통제 업무, 그다음에 정보의 수집과 분석 판단, 전파, 뭐 이러한 것들이 119 종합 상황실에 대한 설치 운영의 목적이죠. 3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안전원에 대한 업무가 나왔어요. 근데 1번에 보니까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안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즉 교육의 권한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뭐 인허가에 대한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뭐 아주 뭐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죠. 4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인가요? 그 나올 때만 해도 한 10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또 한 5년 만에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폐기된 이연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화재 예방상 버려진 이연물에 대한 어떤 이 매각 조치죠. 뭐 폐기 조치가 아니고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발생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인은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 보상은 맞죠. 다만 이 보상을 하는 그 자가 시도지사가 아니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4번은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소 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는 거죠. 2번을 보시면 공업지역의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할까.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다. 그래서 자, 기본법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형은 없었어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입법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이 6번에 관한 문제는 뭐 처음으로 기출문제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일단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연1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그런데 연1회가 아니고 요거는 연2회 이상이에요. 연2회 이상. 연2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에서 조금 좀 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 좀 힘들어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 자,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3번을 보니까 복합 건축물인 것은 충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근데 3,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죠. 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옳지 않는 것은 근데 여러분 3번이 틀렸죠. 누전 차단기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시설 등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누전 경보기는 소방용품인데 누전 차단기는 소방용품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어떤 소방시설이 나올까 그랬더니 이번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왔어요. 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는 뭐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번에는 동영을 준비하는 기간이 3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용을 좀 중시해서 봐라 그랬으면은 큰 무리 없이 이거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 교육용 시설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지금 허가동이 대상이죠. 바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때문에 허가동이 대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숙박시설 중 생활용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그랬는데 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은 이 4번에 해당하는 것은 6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요거 지금 개정된 법이죠. 4번입니다. 그래서 개정법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이죠. 4번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연면적이라든가 또는 층수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또 아파트와 관계도 없고 그냥 개정법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이제 11번입니다. 11번. 자, 공사업법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어, 1번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 완공검사를 하였을 때는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틀린 거죠. 3번이. 며칠이냐 그러면 3일 이내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어요. 물론 3번이 지금 가답안에는 이제 3번으로 지금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4번이에요. 4번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이. 왜 그러냐? 그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여기까지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이 4번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 지금 그 규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1항입니다.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거는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게 요 1항의 각호에는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영업 정지가 아니에요. 영업의 정지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영업정지죠. 그러니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만이 과징금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징금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휴업은, 다시 말하면 이 휴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업자 스스로가 업을 갖다가 쉬겠다는 거잖아요.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것이 무슨 영업정지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업정지의 사유가 돼야만이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휴업을 하는 거는 영업의 정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시행령으로 하위법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면 1차에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경고입니다. 2차가 등록 취소예요.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에도 영업정지가 없다. 그래서 4번도 이거는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휴업이라고 하는 건 영업의 정지가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뭐냐? 행정처분의 대상을 보니까 1년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경고래, 경고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 아니죠. 또 2차가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도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를 봐도 영업 정지가 없어요. 그러면 영업 정지가 없으면 이거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4번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 정답 처리가 되어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건 벌써 그 문제 지문에서 처음 접하는 문제라도 문제 지문에서 이미 답을 준 거예요. 발주자의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2번은 지금 뭐냐? 소방공사 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다.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법에서 행정기관이 아닌데 감리원의 자격으로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뭐 처음 뭐 듣는 얘기지만 처음에 이걸 이제 최초로 지금 시험을 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감리가 뭐라고 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죠. 어떤 경우라도 감리자는 공사에 중지할 수 있는 또 행정기관도 아니고 명령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12번의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그 내년도 이 출제 문제가 서서히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 개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법령상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업무 범위로 옳지 않는 거. 자, 이거는 뭐 몇 차례 이제 나왔던 그런 문제죠. 4번에 보니까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인데 적합성 검토는 맞아요. 근데 이 그 시공 상세 도면은 여기에 벌써 답을 딱 주었잖아요. 시공에 관한 상세 도면이잖아요. 그럼 이 시공을 누가 하냐 그 말이야. 공사업자가 하는 거죠.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것도 지금 보면 개념에 관한 문제죠. 기본적 개념에 관한. 자, 14번. 소방시설 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14번이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14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내 어떤 논리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딱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번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옳은 것이 없어요. 자, 1번.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감리 배치에 대한 거는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를 하죠. 그러면 본부장 서장에게 배치를 했다라고 알리면 된다 그 말이죠. 동의 사항이 아니고요. 2번. 본부장 소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감리자를 지정해야 될 자는 관계인이에요. 관계인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3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뭐 상주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 포함층수 16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그럼 틀렸어요. 그러면 4번이 지금 여러분 가다반은 4번으로 정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답 아닙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한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 개정됐어요. 요게 2019년 12월 10일 이후, 그럼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1년도 4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 2019년 12월 9일 이전입니다. 이전에 있는 게 그 4번의 내용이에요.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한 때부터 또
전기 설비인 경우는 전선관을 설치하라 매립한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강화를 해가지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착공일로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감리기간도 그렇고 소방기술자 배치기간도 그렇고 소방감리원 책임감리원 배치기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발급을 받을 때까지 착공일로부터입니다. 착공일로부터. 배관이나 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한 때부터가 아니고 착공일로부터예요. 그래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4번은 모두 정답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려면 이거는 이제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별표 4 여기를 가서 확인하시면 그 감리원 배치기간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14번 결론을 내립니다. 14번은 답이 없어요.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옳은 것을 물었거든요. 따라서 답이 없다. 물론 뭐 가다반을 4번으로 한 거는 참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벌써 2019년 12월 10일 이후로 없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나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답이 가다반이라고 하는 거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정답이 아닌 답안지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시험을 본 수험자가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죠. 뭐 법은 해당법 해가지고 비교해서 개정 2019년도 12월 10일 이후와 그 다음에 2019년 12월 9일 이전 이렇게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뭐 제출을 하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자, 15번. 소방기술 공사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기강력 경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더더군다나 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니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한 번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사를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기사 소방설비에 대한 기사를 취득했어. 그러면 1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초급이 돼요. 초급.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사 취득이죠. 기사 취득. 플러스 몇 년이냐. 그럼 이제 특급. 그 다음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년이죠. 그러면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럼 고급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 5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특급은 어떻게 되냐? 8년 이상 이렇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산업기사도 돼요. 그러면 산업기사는 초급이면 2년, 그 다음에 중급은 6년, 그 다음에 그 고급은 뭐 8년, 그 다음에 특급은 12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게 바로 4번이거든요. 4번을 보시면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그러니까 기계 분야가 됐든 전기 분야가 됐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을 했다.
8년간. 그럼 8년 이상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 특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기계 분야 특급이죠. 만약에 전기 분야였다 그러면 전기 분야 특급이 되죠.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공사업법에서 한 두 문항이 조금은 문제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16번.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를 옳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우리 뭐 많이 풀었던 문제죠. 옥내탱크 저장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그 정기점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다가 지하탱크 저장소와 이동탱크 저장소를 포함시키면 되죠. 근데 그 옥내탱크 저장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17번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2년여 정도를 출제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이연물의 성질과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불용이 정하는 것도 나올지 모르니까 좀 이거를 이렇게 6류, 그 다음에 5류, 그 다음에 3류, 뭐 이러한 것들 적은 순서로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그 깊이 새겨 들었다면 이 문제를 뭐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었었죠. 자,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3번은 옳은 얘기입니다. 산화성 고치는 요드산 염류,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과요드산이 불용으로 정하고 있는 인류 이연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용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자연 발화성 및 금속 물질을 그래가지고 황린과 아조화합물. 그런데 뭐 4번이 틀렸죠. 아조화합물은 제5류 이연물이죠. 좀 불용인 거를 좀 몇 가지 섞었으면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나마 뭐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18번. 18번 문제를 보면서 최근에 20년도, 19년도에 이연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이치구조 설비의 기술 기준이 연거푸 출제가 한 문항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 해에는 두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8번도 개념적인 것만 알면 쉽게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조소의 환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런데 환기라고 하는 거는 자연배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배출 설비다 그러면 기계배기 방식이다 이러면은 배출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환기는 기계배기 방식으로 한다. 근데 자연배기 방식이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 우리 그 뭐 이연물 하면서 이연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시설이죠. 이거 많이 설명했죠. 이 소방시설은 딱 3개밖에 없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렇게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2번이 틀린 내용이죠. 제조소 등에는 화재가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3가지밖에 없어요. 소화, 경보, 피난. 이렇게. 그래서 소화활동 설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답을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0번. 기본 개념에 아주 충실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연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 저장소의 이치구조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런데
지정 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몇 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개념이 사실 이제 이 보유 공지라고 하는 거는 보유 공지의 최소 개념은 얼마냐 그러면 3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는 5미터 이상.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본 게 요게 이제 제조소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제조소에. 근데 이제 5개 탱크 저장소는 더 내려가요. 3, 5, 9, 12,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는 거 이제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낸 거예요. 5개 탱크 저장소 여기서 낸 건데, 요게 이제 지정수의 배수죠. 500이야, 500배이야. 그 다음에 5m 이상은 1000이야. 500초가 1000이야, 2000이야, 3000이야, 4000이야, 뭐 4000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크게 안 내니까 4만이면 5 이거 알면 되죠. 이제 단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펌프 설비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펌프 설비. 이거 예전에 이거 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3m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출전은 안 했지만 간이 탱크. 간이 탱크인데 어디 있는 거야? 5개에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간이 탱크의 용량이 작죠. 그러니까 요거는 1m 이상 보유공지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이런 개념을 알면 기본적으로 보유공지는 3m부터 시작한다. 간이 탱크를 빼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귿은 잘 모르더라도 저 내용만 알면 지정 수량이 650배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650배니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하니까 500초가 1000배 이하. 여기에 이제 650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m 이상이죠. 그다음에 펌프 설비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한다. 그래서 보유공지는 기본이 3m예요. 그래서 펌프 설비도 이 기본 때문에 3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그 제조소 등에 대한 이치구조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두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이 전년도보다는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조금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거는 뭐 커트 정도 이걸 좀 예상을 해보면 한 80여 점 정도를 맞았으면 뭐 좀 잘 맞은 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도 4월 3일 공개 채용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